예, 앞에서는 제가 그 미국과의 동맹은 영원한 동맹이 될 수 있다. 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소 말하던 국제정치에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동맹은 없다라는 그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인데 세계의 우환이라는 게 골칫거리라는 뜻이죠. 중국이 그 사실은 그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그러던 나라인데 동양 문화의 중심이고, 그런데 이 나라가 최근에 뭐 중국이라기보단 중공이겠죠. 중공 정부. 제가 이제 중국의 그 보통 일반 시민들을 뭐 비하하거나 그 비난하는 그런 의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계의 우한 중공. 그 바로 중공이 지배하는 중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물론 좌파 정권은 뭐 물론이거니와 보수 정권 중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을 잘 못해가지고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서먹해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편 들기 거부가니까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외교부 장관,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일단 내정이 된 그 박진 외교장관이 최근에 그 미국을 우리 신임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이제 갔다 왔죠. 가서 그 한 얘기 중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그 애매함,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분명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바로 우리가 중국하고 그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그 이유들, 이런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또 뭐 그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 미디어워치라는 그 출판사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그 망가뜨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벌써 이미 소개를 했는데, 중국이 그 사일런트 인베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주 그 조용한 침공, 전 세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서방 민주국가들의 정치가들을 다 돈 주고 삽니다. 부패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뭐 히든 핸드, 그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전 세계 자유국가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 내용의 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캐나다도 망가뜨리고 미국도 망가뜨리고 호주도 망가뜨리고 프랑스도 망가뜨리고, 참 그 세계 웬만한 민주국가들을 전부 중국에 이렇게 분탕질을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이 오커스라는 동맹을 만들었죠.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아메리카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삼국 동맹을 만들었는데, 삼국 군사 동맹이 왜 생겼느냐를 일본의 그 잡지사의 편집부에서 이제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은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두 나라가 싸울지도 모르는데 일본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한 책입니다. 바로 이런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지 뭐 그 얼마 안 되는 2022년에 나온 책들인데, 예,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이 공산당의 정책입니다. 공산당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책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예, 4월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China is accelerating its nuclear build-up over rising fears of U.S. conflict.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 만들고 있고 중국은 이미 핵보유국이지만은 그 핵무기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하고 핵전쟁 하자는 얘기입니까? 중국이 자기네들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니까 이걸 핵으로 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23일, 뭐 한 3년 채 안 되는 얘기죠. 2년 반 얘기입니다. 2년 반 전 얘기인데, 중국 공군 비행기들이 서해 바다 쪽에서 우리나라 비행구역 그를 침입해가지고 수십 대가 저쪽 대한해협 지나서 독도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가가지고 날고 있는데 러시아 비행기가 와서 같이 훈련을 하였다. 수십 대가. 그 밑에 있었을 때 그 폭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난 이 그림을 보고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하는 나라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중국 편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바다 우리 바다에서 막 날고 훈련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드문드문 사용하는 지도인데, 여러분이 서해 바다가 작은 바다죠. 깊이도 얕고 이런 바다인데 국제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자기네 이쪽 나라고 어디까지가 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도 있고 영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데 중국이 말이죠. 124도선 그 경도 124도선이 이제 서해 바다를 지나는데 그거를 거놓고 그것보다 동쪽은 한국의 바다, 그것보다 서쪽은 중국의 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124도선을 중심으로 그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이제 딱 보겠습니다. 서해 바다 전체의 28%가 한국에 속합니다. 72%가 중국에 속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이죠. 해군 참모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역대 참모총장 두 분이 중국이 124도를 거놓고 이렇게 행패를 한대요. 우리 배가 글로 나가면 와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거는 국제법이고 뭐고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행패를 벌이는데 제가 한번 제 강의 중에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해안경비정, 미국의 코스트가드, 그 우리말로 치면은 연안경비정이죠. 그 미국의 코스트가드십이 이게 서해 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역시 그 미국은 미국의 해안경비정이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들어갔다. 아마 중국이 보통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미국이 중국 너가 서해 바다를 다 너네 바다로 친다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바다이기도 해. 그런데 해안경비정이 와서 지킬 의무가 있는 곳이야. 지킬 필요성이 있는 바다야. 라는 그런 의미를 중국한테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냥 군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지키는 미국의 코스트가드의 그 군함이 여길 들어갔다는 사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거 며칠 전 얘기입니다. 4월 10일 날 SBS 뉴스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일어난 일은 얼마 전이에요. 3월 14일 우리나라 어업지도선이, 무궁화호라는 어업지도선이 서해를 순시하다가 한중 잠정수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국제법적으로 이게 누구 건지 헷갈려가지고 일단 여기는 지금 정하지 말자, 이 선을 정하지 말자 하는 것이 잠정수역입니다. 이 잠정수역에서는 뭐 어업을 한다든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를 서로 이제 안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곳이니까. 근데 거기에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 석유 시추라는 게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배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석유를 뽑아오려는 걸 이제 바다에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바다에서 석유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석유 시추 시설이 바다에도 많이 있는데, 잠정수역에다가 중국이 석유 시추 설비를 갖다가 설립해 놓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국이 오리발 내민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덮여버릴 뻔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역사는 물론이고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영토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냥 뭐 있는 등 많은 등하고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이오도라는 보이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오도니까 섬인데 그것이 그 물속에 4m, 물속에서 4m를 들어가야지 섬의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 이오도라는 그러니까 수중암초죠, 수중암초. 그런데 파도가 세게 치는 날은 그게 이제 딱 나옵니다, 그죠? 그 물속 4m인데 파도가 세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한 뭐 150km 정도 가면 있는 섬인데 그 제주도 어민들한테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오도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오도를 본 사람은 죽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도가 4m 이상 치는 날 이오도가 보이는 거죠. 그런 그 슬픈 전설이 있는 섬입니다. 그 전설이 있다는 거는 참 오랫동안 우리 땅이었다, 우리 거라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죠. 국가들이 이제 서로 이게 누구 거냐 갖고 싸울 때 참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전설에조차 나오는 그런 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이제 과학 기지를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 사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 와서 행패부려요. 지금 요 사진은 바로 중국의 모터보트들이 그 핑핑핑핑 돌면서 이 섬이 아니라 이 과학 구조물 이거를 위협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중국 배가 밑에서 빙빙 돌고 저것들이 혹시 총 쏘는 건 아니겠지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행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 때 사건인데 그래서 큰 배를 하나 오로지 독도를 전담하는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작함이라는 배인데 군함이죠. 해양경찰 소속의 군함인데 3,000톤이 됩니다. 3,000톤. 그러니까 상당히 대규모예요. 제가 그 이제 서귀포에 한번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해양경찰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저 배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 교수님 그 배는 이오도에 항상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도에 그냥 상주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섬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들은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노력이죠. 당연한 노력이고. 그래서 그 3,000톤짜리 우리나라 해양경찰 중에서 상당히 그 대규모 군함인데 이걸 가서 저 견학을 못했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그 사드 가지고 협박한 거는 또 어떻습니까? 사드가 한국에다 배치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중국이 제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드는 레이더 시설이 있어가지고 레이더가 있어야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레이더가 만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만주를 봐서 어떤데 우리가 미국하고 싸울 때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와 있는 사드가 명목은 북한 미사일 막는 거지만 사실은 중국 미사일 미국으로 가는 걸 막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중국이 시비를 건 겁니다. 예, 그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갈 때는 만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북쪽으로 쏩니다. 그러면 북극으로 해서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실 텐데 그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은 태평양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극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 만주로는 중국의 ICBM 미국을 가는 것은 만주로 날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드가 만주 하늘을 쳐다보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경제 제재하고 그런 것이죠. 예, 바로 여러분 지도 보시는 그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거점 공자학원 공자 없는 공자학원 즉각 물러가라라는 데모가 바로 그 인수위원회에서 요 며칠 전에 열렸더라고요. 인수위원회 앞에서. 예, 이거 중국의 침투작전이죠. 사상 혼동시키는 이런 침투작전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거점인 공자 없는 공자학원은 물러가라.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쫓겨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새로 바뀌면은 이 문제도 잘 처리해야 될 겁니다. 여기 그 대표되는 분이 그 한민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해고된 사람,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강의를 저보고 와서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소속된 그 문화공보부 그 직원들한테 그 제가 강의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정부하고 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데 이런 강의를 들어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교수님 강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자기 직원들을 뭐 전부 불러다가 놓고 꼭 강의 들으라고 독려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난 이 사람 참 용감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쫓겨나고 말더라고요. 물론 이제 명예회복이 다 됐습니다. 법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를 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참 황당하게 읽은 책인데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60만? 청나라 때, 조선시대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60만 명이 참 개처럼 중국으로 끌려간 겁니다. 노예로. 중국이 한국을 침략해서 국토를 유린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간 처절한 역사. 이 책을 읽으면은 정말 이 주돈식이라는 그 신문 기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분이 이제 쓴 책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거하고 중국이 우리를 지배한 역사, 그 역사의 길이가 다릅니다. 중국은 거의 1000년 동안 우리를 그 나라로 취급을 안 해줬죠. 네. 여러분 환향녀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환향년 이런 아주 나쁜 말로 이렇게 또 소리가 이제 나기도 하는데 환향녀 지금 중국에 끌려갔다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쁠 때 데려갔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못생기고 늙고 그러면은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 남자들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여자를 다 뺏겼던 남자들이 또 이 사람들을 비하하고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조 때 아예 조선시대 인조라는 왕이 있었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들의 정조 문제를 거론하는 남자들 엄단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은 저쪽 지금 연세대학교 뒤에 가면 냇물 하나 흐르는데 홍제천이라는 냇물이 흐르는데 그 중국에서 와서 홍제천에서 목욕을 하면은 정부가 이 여인들은 깨끗한 여인들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나라가 뺏겼으니까 바보처럼. 근데 또 그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모욕하고 비하하고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분노 이거를 위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영녀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는 오로지 아직 그것도 100%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지만은 오로지 일본한테 끌려간 그것만 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중국도 우리한테 일본보다 훨씬 더 우리를 피곤하게 했다. 지금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 있죠. 독립문이 누구로부터 독립했는지를 우리 국민들 대부분 잘 몰라요. 명문대학교 학생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어떤 사람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거죠. 그 앞에 돌기둥 2개가 서 있는데 그 돌기둥 위에 이렇게 여러분 사진 보겠습니다. 기와집 같은 그런 시설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영은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중국의 은혜를 환영하는 문. 우리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와서 또 중국한테 아양 떨고 아부 떨고 굴종하고 이러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미스할 뻔했던 중요한 거였는데 중국이 동북공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중국의 동북 쪽이면 만주에 있는 그런 성들이에요. 거기에 역사를 쓴 겁니다. 거기는 다 중국이야라고 쓴 겁니다. 우리는 거기 고구려가 있고 발해가 있죠. 고구려 발해, 그걸 다 무시해 놓는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주를 못 갑니다. 중국이 방해해요.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소 중에 고구리 연구소, 이제 고구려 연구소라는 소리 같아요. 거기서 동북공정 백서 거의 한 900페이지 되는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망가뜨려 놨다라는
그런 그 백서를 발표했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동북공정으로 역사 침탈을 완료하였다. 뭡니까? 통일되면 북한은 중국 거야. 왜냐하면 옛날부터 중국 거거든. 그게 바로 동북공정의 목적이죠. 최근에 김치공정, 한복공정 그런 말 들어봤죠? 한복도 자기네 거고 김치도 자기네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이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를 마쳐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중공 천멸이라는 그런 말 중국 사람들이 들고 다니죠. 하늘이 이 정권을 멸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 아주 참 힘든 이웃입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이웃으로 오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라는 말을 이번 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국 문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